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부과할 것이라 밝혔던 상호 관세 시한과 관련해 앞으로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구리 관세 50%를 예고한 가운데 구리 선물은 9% 폭등 중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6월 NFIB 소기업 낙관 지수가 98.6으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8월 초 무역 협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3년물 국채 입찰 응찰률의 수요가 부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올해 S&P 500 지수 전망치를 6,600으로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오늘의 증시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지속되면서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관세 부과 시점에 추가 연장은 없고 구리 관세 50%, 또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곧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죠. 맞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유연한 스탠스를 취했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건데요. 때문에 관세 불확실성도 많이 늘어난 하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삼성전자의 실적 쇼크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증시에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이 오늘 시장까지 이어질지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또 증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월가 IB들은 지금 계속해서 S&P 500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들도 함께 점검해 보시죠. 자, 그럼 이제 굿모닝 오늘의 증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 하루 만에 입장을 다시 한번 바꿨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상호 관세 소식들을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증시도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다우지수는 150포인트 넘게 하락하면서 0.37% 하락, S&P 500 지수는 0.07%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 나스닥 지수만 홀로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피미즈 맵을 통해서 섹터별 흐름도 같이 확인해 볼까요? 11개 섹터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던 건 에너지 그리고 자재 쪽이었고요. 반면 부진했던 건 임의 소비재 쪽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입니다. 종목별로 들여다보면 테슬라가 어제 급락한 이후에 1.34% 반등했고요. 그리고 반도체주들의 투자 심리가 대체로 좋았는데요. 특히 인텔이 7% 넘게 급등했고요. 반면 은행주들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오늘은 HSBC가 JP모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낮추면서 은행주들, 특히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나란히 3%씩 급락했습니다. 한편 채권과 외환 시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 다시 한번 4.4% 위로 올라섰고요. 또 여기에 3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됐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국채금리의 상방 압력을 가해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달러 인덱스도 97 중반까지 올라선 상태고요. 역의 환율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만 하더라도 1,370원대에서 거래됐는데 다시 1,369원대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럼 밤사이 외신들이 주목한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연장이 없다라면서 못을 박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협상과 관련해서 유연한 스탠스를 취한 대통령이었었죠. 그런데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뀐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글 원문 내용을 보면은 우선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There has been no change to this date and there will be no change. 이 날짜는 변경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르면은 이달 말에 결정될 거고 또 반도체 관세율은 아직까지 결정되거나 언급한 내용은 없었고요. 반면에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최대 200%가 예고되기도 했는데요. 여기 또 오늘의 시장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구리 관세였었죠.
구리 관세도 50%를 예고하면서 상무부 측은 이달 말에서 8월 초쯤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자, 여기에 해당 소식 때문에 구리 선물이 9% 넘게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예전처럼 일일비하고는 있지 않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CNBC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시장이 생각보다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헤드라인 그리고 타이틀을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결국은 뒤로 물러설 것이다, 타코할 것이다라는 어떤 밈도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 밤사이 발표된 경제 지표입니다. 자, 뉴욕 연은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됐는데요. 3.2%에서 3%로 낮아지면서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2월 달에 3%를 기록한 이후에 큰 폭으로 올라섰지만 다시 낮아진 건데요.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이 조치들이 발표되기 전 수치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조사 내용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은 지금 소득과 임금 전망은 다소 엇갈리긴 했지만 그래도 고용에 대한 기대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금 관세 불확실성 그리고 리스크가 계속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상당히 많이 낮아진 점은 증시에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살펴볼 마지막 키워드, 바로 월가 IB들의 S&P 500 지수 전망치 내용입니다. 자, 밤사이 글로벌 IB 두 곳이 나란히 S&P 500 전망치를 올려 잡았는데요. 골드만삭스는 6,600으로 제시하면서 지금 시점에서 한 6%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내다봤고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동안 5,800이라는 상당히 보수적인 비관적인 숫자를 제시했었는데 이번에는 6,300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다만 S&P 500 지수의 현재 주가가 지금 6,250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오를 가능성은 좀 낮다. 추가적인 상승 룸 자체는 조금 작다고 내다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내일장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어떤 관전 포인트 있는지 같이 보시죠. 우선 내일은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지난 6월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해당 의사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 입찰, 안 그래도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4.4% 위로 다시 올라선 상태죠. 국채 입찰의 수요가 만약에 부진할 경우에 추가적인 상방 압력을 더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끝으로 중국의 CPI 그리고 PPI가 공개되는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기업들의 자세한 소식들 김현수 아나운서와 체크해 보시죠. 네, 종목별 이슈들 함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개 기업부터 체크하시죠. M7 오늘은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한 가운데 구글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프라임데이에서 매출이 부진했다라는 이유로 장중에 계속된 하락세를 이어갔죠. 전반적으로 1%대 낙폭 보인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은 반등을 해주고 있지만 1%대 상승하면서 300달러 선을 위로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297달러 선이라는 점 체크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장 통해서 더 자세한 브리핑 만나보시죠. 팀쿡 보고 있나? 라고 달아봤습니다. 메타가 연이은 인재 영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저녁에 들려온 소식으로는 애플에서 또 중요한 AI 인재를 영입했다라는 뉴스가 들려왔죠. 이런 뉴스 플로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가 지금까지 어떻게 인재를 영입해 왔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올해 6월 말에 오픈 AI의 연구원 4명에 이어서 6명까지 추가로 영입하면서 전반적으로 10명 정도를 영입에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고요. 이어서 7월 초 SSI의 CEO인 다니엘 그로스, 기술자들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초에는 이 SSI를 직접 인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일단은 CEO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고요. 그리고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메타가 애플의 AI 부서 핵심 인재, 그러니까 루오밍 팡을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함께 등장했습니다. 애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고 살펴보면 애플의 LLM, 거대 언어 모델의 개발에 총괄을 맡았다라고 하네요. 이런 인재까지 영입해가면서 메타는 AI 관련 캐파를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늘려가고 있느냐, 인재 영입 말고도 좀 볼 부분이 많은데요.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 데이터 센터에 정말 어마무시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모펀드에서 290억 달러를 AI를 확장하는 데 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스케일 AI라는 기업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스케일 AI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 바로 데이터 라벨링을 하는 기업인데요. 이 AI를 처음에 구축할 때 초기 작업에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는 1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인재 영입에도 정말 돈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영입한 루밍팡에 대해서는 연간 수천만 달러 규모의 패키지 서비스를 약속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애플과 메타의 장중 흐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메타와 함께 애플 오늘은 강보합권으로 장세를 가져갑니다. 장중에는 조금 등락을 반복하긴 했지만 메타는 720달러 선, 애플 같은 경우 210달러 선 지켜낸 모습입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장이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행정명령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서 앞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태양광은 오늘 웃지 못했습니다. 태양광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라는 행정명령이 직접적으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한번 체크해 보시죠. 풍력과 태양광에 우선권을 주는 IRA 보조금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걸 다시금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폐지하겠다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태양광 보조금 같은 경우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고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내야 하고 우리가 좀 키워야 하는 인프라인 전력망을 위협한다. 또 여기에 더해서 좀 강조한 게 있습니다. 적성국, 그러니까 다른 국가의 공급망에 미국이 의존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IRA를 폐지해야 한다. OBBBA, 이 법안 안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런 행정명령과 함께 예정되어 있는 일정도 체크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부와 내무부에 관련 정책을 45일 내내 보고하도록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2032년 유지 예정이었던 세제 혜택을 2027년에는 종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남겼습니다. 이런 내용 들려오면서 오늘 재생에너지주가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태양광 안에서는 썬런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요. 11.43% 하락,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전반적인 하락세, 풍력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하락세 보였다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장의 분위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우러 가보시죠. 네,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밤사이 미국 증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더 이상 타코라고 놀림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경한 스탠스를 취했는데 관세와 관련된 소식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그 8월 1일부터 뭐 국가별로 상호관세 적용한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신 사항일 예. 거고요. 그 상호관세 시기를 연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했다가 예. 네, 갑작스럽게 또 SNS를 통해서 8월 이후에 연장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좀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루트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 며칠 내에 또 15개 내지는 20여 개 국가에 대해서 추가 서한이 발송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네. 구리 시장에 대한 뭐 조사가 끝났다. 철강, 알루미늄처럼 뭐 50% 관세가 부과될 거다. 그렇죠. 이건 나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해 줬죠. 그다음에 반도체와 제약 관련 조사가 이달 말까지 완료돼서 곧 관세 부과가 될 것이다. 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60% 무역 서한을 발송을 했는데 일부는 60에서 70%까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얘기를 했었고요. 조만간 또 제약 관세 부과 얘기도 했었고. 그렇죠. 근데 지금 뭐 1년이나 1년 반 정도의 기한을 줘서 미국 내로 공장을 뭐 이전하지 않으면 제약 네. 관련 관세가 이래 불응할 경우에는 200% 관세도 부과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이제 으름장을 놨고요. 반도체도 추가 관세 발표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트럼프가 관세로 인해서 전 세계 국가들을 협박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미국 국민들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수입되는 그 세계 각국의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 결국 가격이 인상된다는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지금 트럼프는 계속해서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결국은 미국 국익을 위하는 길이다 하고 미국 국민에 대해서 사실상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 뭐 지금 곧
뭐 관세 발표를 했고요. 관세 협상에 나설 거지만 일본은 지금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그렇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일본과 연대를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뭐 관세 협상단을 구성해서 나설 것인지 아직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관세 인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네. 지금 그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 방위비 그렇죠. 분담에 대한 얘기도 거론이 돼서 계속 뭐 방위비 분담을 이제 급증해야 예. 될 거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뭐 죽기 살기로 협상에 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이 미국 국민들에게는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할지는 좀 뭐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방위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 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밤사이 또 발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뭐 주한미군 뭐 얘기를 했는데 주한미군 그 정확한 숫자도 잘못 알고 있는 걸로 얘기가 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방위비를 이제 한국이 우리나라가 이제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될 거다라는 뭐 예. 극단적인 발언까지도 했었죠. 근데 사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이 뭐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그렇죠. 네. 멘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패키지로 협상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도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신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또 관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가 우리나라 경제 또 우리나라 증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 말고 일본이나 유럽연합이나 중국은 미국과의 이 무역 협상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지금 뭐 일본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중국도 이제 뭐 앞으로 계속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아직 뭐 회담 일정이나 장소 같은 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EU 같은 경우는 예. 미국과 기본 무역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데 50%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걸 이제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10% 관세 쪽에 예비 관세를 체결하자 뭐 이런 네.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 1일이라는 시한이 조금 연장이 돼서 시간 예, 여유는 그렇죠. 있지만 지금 이 기간 동안에 관세 협정을 이뤄내지 못하면 관세 폭탄을 또 맞을 가능성도 맞습니다.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세계 각국이 아마 분주하게 움직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의 아니게 정말 어쩔 수 없게 고율 관세를 만약에 부과받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을 것 네. 같고요.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아마 좀 고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 들어선 시점에서 관세 불확실성 계속해서 뭐 시장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IB들의 이 증시 전망치는 상당히 좋거든요. 골드만삭스가 생각보다 큰 폭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S&P 500이 6,22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연일 뭐 나스닥과 함께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올해 전망치를 원래 6,500까지 봤었는데 6,900으로 또 높였어요. 그래서 예.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다라는 전망을 이제 전제로 해서 예. 이제 전망치를 상향을 했고요. 그밖에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상향을 했고 또 UBS 같은 경우도 관세 연기 조치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충격까지도 완화할 수도 있겠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기업 이슈들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밤사이 이 빅테크 쪽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빅테크 쪽에서 보면 뭐 아시는 대로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오픈 AI와 엔스로픽에 이어서 애플의 또 AI 모델 최고 책임자 엔지니어를 그렇죠. 또 영입하겠다는데 1억 달러 연봉을 예. 제시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밖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스티브 미란 백악관 무역 고문이 애플 중국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해야 된다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6월 수출 차량이 1,115대로 이제 늘어났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테슬라 주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신당 창당 얘기는 꺼냈지만 구체적인 예.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철회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기대감도 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프라임데이 세일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시작되고 나서 4시간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14% 감소했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존 주가가 하락하는 예.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빅테크 관련 소식들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개별 종목단으로 넘어가서 사운드하운드, 우리 성악개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명한 종목인데 밤사이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AI 소프트웨어 중에 변동성이 가장 큰 종목 중에 예. 하나거든요. 사운드하운드 AI 같은 경우는 AI 기반 자율 대화 시스템 부문에서의 강세를 보인다는 소식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최근에 보면 매출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올해 연간 매출도 뭐 88% 증가할 걸로 예. 예상이 되니까 AI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47%나 증가될 전망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실적 전망이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음성 AI 플랫폼을 통해서 인공지능 혁명을 또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은 지금 13달러를 넘어섰다가 종가에서는 12달러 84센트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윗꼬리가 살짝 달려있는 양봉이 나왔고 거래량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아직 주봉상으로 보면 갈 길이 멀어 보이죠. 그래서 24달러 정도의 신고가 절반 정도에 와 있고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지만 역시 AI 소프트웨어의 기업들의 한계가 실적 전망치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15달러 정도까지가 목표가로 보면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소파이 기업을 들고 오셨는데 암호화폐 사업에 다시 컴백을 했다고요? 네. 그 소파이 테크놀로지 기업을 보시면 원래 이 기업이 대출하고 신용카드 이런 금융 서비스 예. 제공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업무를 본다 그러면 하나는 대출이고 하나는 기술 플랫폼, 그다음에 하나는 금융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그동안은 사실상 주요 사업 부문 쪽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중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CEO가 철수하고 나서 암호화폐 사업에 다시 진출할 예정이다. 그리고 모든 상품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장중에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종가에서는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파이는 최소 10달러로 스페이스X와 오픈 AI 등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신규 사모펀드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네. 그러고 나서 윗꼬리가 달려있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지금 이 소파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추세적인 상승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 신규 진입보다는 보유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예. 전략이 좀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기업 하나 더 살펴볼까 하는데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DJT. 오랜만에 좀 많이 올라줬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네. 이제 이 기업은 그야말로 트럼프 일가가 다 주인공이라고 할 수 예.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 블루칩 ETF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블루칩 ETF에 보면 비트코인 70%,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15%, 솔라나가 8%, 크로노스 5%, 리플 2%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건데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동사 주식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1억 1,400만 주 정도로 소유하고 있고요. 트럼프 주니어가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최근에 보면 5월 달에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25억 달러를 모금해서 지금 비트코인을 또 구매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대통령 일가가 운영을 하고 있고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그렇죠. 또 예.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지금 재산을 증식하는 거 있다는 논란이 게 될 만하죠. 네, 그래서 참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올라가서 소폭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의 랠리와 좀 맞물려서 본다면 이런 이슈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네. 직전 고점인 27달러와 30달러 부근에 대량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그 정도 보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DJT와 관련된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황인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